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죠. 처음에 왔을 때는 다시 제가 북한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군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군대에 가가지고 어떤 그 장교 지휘관 같은 게 되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더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쟤네 북한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힘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군대가 되지 않고 군대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구나. 모르면 뚝심은 있을지 몰라도 삶의 지혜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그런 학생 활동이랑 사회 활동이랑 이런 걸 하면서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이런 걸 알려주고 또 직접 저도 참여하고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죠. 뭐 시작부터 다 놀라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딱 놀랍다 하기 꼽는 게 쉽진 않아요.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면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좋았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욕할 수 있고 북한은 김정은이 신처럼 떠받들이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이 늘 겸손해야 그 국민들로부터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더 알게 됐고 그 겸손과 멀어지면 국민들의 눈밖에도 나누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 표현의 자유 이에 대해서 놀랍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매우 진짜 귀중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딱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 뭐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인도에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구하고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북한의 억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그리고 사고도 북한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조직생활 같은 거? 조직생활, 사회생활 같은 거 하기가 그리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슬프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DMZ를 넘어왔기 때문에 힘들 때는 그 DMZ 철책으로 갑니다. 가서 오토바이 타고 DMZ 철책에 가서 그 철책을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저걸 넘었던가, 내가 지금 현재 놓인 상황이 저 DMZ 철책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인가? 이렇게 뭐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것도 내가 못 뚫고 나가면, 이거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넘어오지 않은 것만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도태되는 그 순간 북한 노동당이 말하는 진짜 변절자, 반역자가 되는 거다. 난 이걸 무조건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정신적인 뭐 그런 스스로의 그 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넘겼던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모든 걸 선택하고 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너무 만족스럽죠. 심지어 제가 내일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어디 산속에 가서 자연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권이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북한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죠. DMZ 쪽에 제가 강의를 가끔씩 가는데 그 철책을 사이에다 두고 남과 북에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아쉬움이 더 크고 그리고 그게 또 미안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신조어 같은 거? 네, 이거를 잘 이해 못했어요. 지금도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물어봐요. 야, 너 이제 이야기한 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거 형님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좀 다르다한 게 뭔가 자본주의에서 합리성, 효율성 이걸 따지면서도 친구들이 어떤 때는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한 2개 뭐 이 정도 있는 거를 무조건 버스 타야만 가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그거 없이도 다 다녔기 때문에 2개, 3개의 정류장 같은 건 저 다 걸어가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막 5층 이 정도는 그냥 다 걸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2층 올라가는 것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또 헬스장 가더라고요.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얘네 왜 그럴까? 학교 다닐 때 다 그 버스 탄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럴까?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여기 한국의 연애하는 문화라던가 그 또 딱 밥 먹고 같이 친구들이랑 밥 먹고 딱딱 그 자기 목 내는 그런 문화라던가 이런 문화들이 저에게는 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직업이라는 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엔 뭐 AI 이런 거랑 있고 하니까 계속 어떤 내가 그 직업을 가질래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게 꿈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는 뭐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제가 필요한 그런 사회 구성원, 인력 이런 걸로 되고 그리고 멀리에 그런 것이 제 꿈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라면 북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유가 뭔지 알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통일이 뭐 이상적으로 완벽한 통일이라면 영토도 합쳐지고 그리고 행정도 다 같이 하나의 행정권에서 운영되고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통일이겠죠.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통일의 시작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생각이 어느 정도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문화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알아가야 하지 않나. 심지어 여행이라도 먼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만이라도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통일 뭐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저는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통일이라는 것이 뭐 남북 간의 그런 직접적인 문제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의 그 호응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거기 갔다가 그 코리안 드림 이걸 참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국가들의 그런 절대적인 호응 이런 것을 더 이끌어낸다면 우리가 통일을 더 빠른 시간에 그리고 최소한의 손해를 극복하면서 통일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일이 우리 한국만의 주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그런 호응을 얻어낼 때
우리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더 구체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 통일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옛날에 언젠가 들어봤던 그 홍익인간, 네, 홍익인간 사상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에게 이런 사상이 있었구나, 예,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그런 부분만에서라도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코리안 드림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롭게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게 맞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그 전 세계가 다 하나의 그런 평화 속에서, 평화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상상만 해봐도, 예,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각오로 치면 점점 그냥 뭐 저는 무대뽀로 그냥 통일을 지지하는, 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의 수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변화라던가 뭐 발전이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8월까지도 좀 더 통일에 대한 그런 서적들도 좀 읽고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뭐 통일, 그래야만이 제가 어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온 사람들에게, 그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때 그 모스크라는 데 갔었잖아요. 사실 여기 한국에서 제가 지금 교회에 다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무슬림 이 사람들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 이들도 역시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예. 그것이 신이 있다면 어찌 보면 온 우주를 관장하는 하나의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무슬림도 어느 곳에 그 신의 뭐 또 다른 영역, 신의 뭐 첫 번째 아들이나 두 번째 아들, 뭐 기독교가 첫 번째 아들, 뭐 이런 원리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같이 그 하나의 신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때 모스크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취직도 하고, 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저는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이전에도 그렇지만 한 다음에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의 그 닫힌 생각, 그냥 오직 유일 사상에 지배됐던 그런 생각들에 저는 좀 다른 가능성들도 많다 하는 걸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세계가 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의해주고 싶어요. 그것을 뭐 철학 강의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제시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스스로가 토론하면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하루빨리 탈피해서 계몽해서 좀 문명 사회에, 문명 세계에 하루빨리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그때도 제가 청년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주변 국가들의 좀 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뭐 전 세계 뭐 평화 이것을 마지막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죠.